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요보한다. 금연과 적정 음주, 금연은 좋습니다. 담배를 끊으면 아유 내가 50년 폈는데 지금 끊어가지고 이게 뭔 소용이 있어? 아닙니다. 금연하면 무조건 좋아져요. 저희 아빠도 담배를 진짜 오래 피셨는데 와 얼굴이 진짜 뿌얘지셨습니다. 그래서 금연하면 무조건 좋아집니다. 그래서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는요. 장기간 흡연했어도 금연하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오랫동안 피웠던 담배를 잠깐 끊는 것만으로도 손상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아무튼 끊으면 무조건 좋아진다. 이게 답입니다.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혈중의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이것입니다. 간접흡연도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다. 인도 같은 데 여러분 걸어갈 때요. 앞에서 담배 피면서 걸어가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은요. 뒤에 50m 뒤에 와서도 그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간접흡연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 절주, 주변 사람에게 절주 의지를 알린다. 야, 한잔하자. 야, 나 술 끊었어. 저도 작년 11월부터 술을 끊었습니다. 뭔가 이 다음날 막 숙취 때문에 약 먹고 하루를 망치는 게 너무 싫어서 내가 진짜 술을 끊어야겠다. 왜? 한 잔 먹으면 계속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냥 술을 끊는 게 좋겠다. 주변 사람들에게 절주 의지를 알립니다. 뭐 한 잔 할래? 나 술 끊었어. 이렇게 그냥 딱 말해버립니다. 주변 사람에게 절주 의지를 알리세요. 예방접종. 65세 이상 노인은요. 예방접종을 권합니다. 우리 10년마다 바디하자고 10년마다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 파디, 파상풍과 디프테리아입니다. 국가고시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1차 접종은 디파백,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을 접종한다. 이후에는 100일에는 맞지 않고 10년마다 파디,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를 추가 접종한다. 매년 맞는 거는요. 독감이죠. 인플루엔자입니다. 인플루엔자는 매년 맞는다. 65세 이상이라면 한 번쯤은 맞아라 하는 건 뭐예요? 폐렴구균 대상포진입니다. 한 번 맞으면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엄마 요양원에 보내야 돼. 폐렴구균 주사 또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맞고 가면 좋겠죠? 근데 대상포진 예방접종도요. 면역력이 너무 떨어진 상태에서 이 주사 맞으면요. 항체랑 싸우다가 대상포진 걸리시는 분도 있어요. 컨디션 굉장히 좋을 때 맞으셔야 됩니다. 대상포진 주사 50세 이상부터 맞을 수가 있죠? 굉장히 비싸요. 거의 17만 원, 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계절 안전수칙. 여름에는 더위 먹지 않게 해라. 겨울에는 추위를 방지해라 이거예요. 여름에는요. 시원한 장소에서 쉬거나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수시로 마시는 게 좋다는 거. 햇빛 너무 직사광선 받으면은 젊은 사람도 어지러워요. 헐렁한 옷차림, 챙이 넓은 모자, 물을 휴대한다. 또 조그만 선풍기 요즘에 충전해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하면 조금 시원합니다.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셔라. 왜? 땀으로 수분이 배출되면 탈수가 올 수 있으니까. 겨울철에는요. 뇌졸중을 예방해야 됩니다. 실내에서 운동해야지 새벽부터 등산 가고 이러면 뇌졸중 걸릴 수 있다 이거예요. 운동 시간은 새벽이 좋아요? 낮이 좋아요? 낮 시간이 좋아요. 근데 보통 막 새벽에 일어나서 헬스장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낮 시간이 좋다. 따뜻할 때가 좋다. 갑자기 찬 곳에 나가면 뇌졸중이 생길 수 있어서 조심해라. 찬 곳에 나갈 때는 방한복, 모자, 마스크, 목도리 철저하게 무장한다. 여름에는 시원한 물, 시원한 장소, 헐렁한 옷, 수분을 섭취한다. 겨울에는요. 실내 운동, 낮 시간에 한다. 갑자기 찬 곳에 나가지 않는다. 나갈 때는 무장한다. 기록 및 업무 보고, 요양보호 기록, 객관적인 사실을 6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애매한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밥을 많이 드셨다 이러면 많이가 2공기인지 3공기인지 모르잖아요. 중식 2분의 1공기, 점심에 반 공기 드셨구나. 오심을 호소했다. 피부 박리 5에서 8cm, 이거는 욕창이 생겼다는 얘기죠? 오후 3시에 홍시 2개 먹음,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누가 봐도 공식화된 용어로 그때그때 신속하게 기록해야 돼요. 그때그때 기록을 안 하면요. 아까 뭐를 먹었는지 몇 시에 먹었는지 기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월급을 받으려면요. 매일매일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입력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래서 대상자가 어떤 효과를 받는지 그런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은요. 객관적인 사실을 공식화된 용어로 그때그때 신속하게 6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요. 반드시 서명을 합니다. 기록할 때 주의할 사항은요. 다 개인 정보란 말이죠. 비밀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일이 있어요. 반드시 대상자에게 동의를 얻어서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는 거.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 우리가 기록하는 목적이 뭐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을 나갔어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단 말이죠.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
또 기록을 하면은요,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내가 그만두어도 대상자에게 요양보호사가 계속 바뀌어도 기록을 해놓으면 그것에 준하는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연속성을 유지하고요, 표준화에 기여한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 근거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록을 보고요. 또 시설장이나 관련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오늘 대상자가 안면에 마비가 왔다, 말이 어눌해졌다. 이거 혹시 뇌졸중 전조 아니야? 이 위에서 판단을 한단 말이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요. 그러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겠죠? 후유증이 최소화되면은요, 이 대상자에게 굉장히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뭐가? 요양보호 기록을 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기록의 목적은 서비스 효과를 평가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된다. 증거는 다 기록으로 남깁니다.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 책임감을 강화한다. 우리가 그냥 3시간 동안 대상자 뭐 집에 가서 잘 케어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30분 동안은 무슨 교육을 했고, 목욕을 시켰고, 집안일을 했고, 은행을 같이 갔다 왔고,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게 되면은요, 내가 책임감이 높아집니다. 연속성을 유지한다. 표준화에 기여한다. 관련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 기록의 종류는요, 급상사인, 급여 제공 기록지, 상태 기록지, 사고 보고서, 인수 인계서가 있어요. 여기서 국가고시 그렇게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닌데요. 어떤 게 나왔었냐면요, 요양보호사가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작성하는 내용이 뭐냐 그랬어요. 서비스의 제공 내용 또는 시간을 적는다. 업무 보고의 중요성. 오늘 내가 대상자 집에 가서 서비스를 3시간 제공을 만약에 했어요. 이 업무를 보고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자가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보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타 전문직과의 업무 협조,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죠. 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이게 초기에 뭐든지 발견해야 됩니다. 대상자에게 서비스 질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업무 보고도 하고 업무 기록도 한다는 거. 업무 보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구두 보고, 서면 보고, 전산망 보고가 있었죠? 구두 보고. 뭔가 급해요. 사안이 급하거나 가벼울 때는 전화통화나 구두 보고 말로 합니다. 오늘 넘어지셨어요. 약을 글쎄 잘못 드셨지 뭐예요. 오늘 막 기침하시고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런 건 구두 보고 가능하고요. 뭔가 이게 좀 증거를 남겨야 될 것 같고 내용이 좀 복잡하고 자료를 보존해야겠다. 그럴 때는요, 서면으로 보고합니다. 구두 보고, 서면 보고가 국가고시에 거의 나오고 있고요. 전산망 보고는 이 두 가지의 장점을 합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상자가 평상시와 다르다면은요, 업무 보고를 해야겠죠? 보고는 무조건 문제가 있거나 평상시와 다를 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어떤 경우에 보고를 하냐? 그럼 보기 5개를 보시고요. 문제가 생겼거나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했다. 이런 경우에 보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업무회의, 대상자에 관련된 회의를 하는 것은요, 사례회의입니다. 또 요양보호사, 직원들끼리 어떤 회의를 하는 거는요, 원례회의가 되겠어요. 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례회의의 목적은요,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대상자의 서비스의 질을 더 높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빨리빨리 해결하고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는 거예요. 임종요양보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나 연명 치료는 받지 않겠다. 이런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이 가능한데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지만 효력이 있어요. 아무리 연명 의료를 중단한다 해도요, 중단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중단하면 그냥 바로 죽어버리는 것들은 일부러 죽이는 건 아니란 말이죠. 연명만 안 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 예를 들어서 사지마비 대상자 콧줄 공급을 끊어버리면 그냥 죽잖아요. 영양분은 공급하고요. 물도 공급합니다. 산소의 단순 공급은 할 수 있고요. 간단한 의료 행위도 합니다.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된다. 진통제와 수분은 계속 공급됩니다. 이런 것들이 변형된 기출 지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은 하지 않아요? 심폐소생술 하지 않고요. 혈액투석 안 하고요. 항암제 투여 안 하고요. 인공호흡기 착용하지 않습니다. 수혈 안 받아요. 체외 생명유지술 하지 않아요. 심폐소생술 하면은 지금 심정지 되어 있는 사람 강제로 살리는 거잖아요. 이거 하지 않는다. 혈액투석하지 않는다. 항암제 투여하지 않는다. 수혈 안 받겠다 이거죠. 영양분, 단순한 산소 제공, 진통제 제공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등록 기간에 등록을 해야지만 효력을 가져요. 병원끼리 연동이 안 되거든요. 내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신청했다고 해서 서울대, 고대, 연대 병원마다 다 연동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등록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또 작성하고 나서 나 그래도 연명하고 싶어. 철회할 수 있다.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작성 이후에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신청했는지 열람해 보려면요. 연명의료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말이 조금씩 바뀌면서 계속 동일한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금연과 적정 음주, 금연은 좋습니다. 담배를 끊으면 아유 내가 50년 폈는데 지금 끊어가지고 이게 뭔 소용이 있어? 아닙니다. 금연하면 무조건 좋아져요. 저희 아빠도 담배를 진짜 오래 피셨는데 와 얼굴이 진짜 뿌얘지셨습니다. 그래서 금연하면 무조건 좋아집니다. 그래서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는요. 장기간 흡연했어도 금연하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오랫동안 피워둔 담배를 잠깐 끊는 것만으로도 손상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아무튼 끊으면 무조건 좋아진다. 이게 답입니다.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혈중의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이것입니다. 간접흡연도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다. 인도 같은 데 여러분 걸어갈 때요. 앞에서 담배 피면서 걸어가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은요. 뒤에 50m 뒤에 와서도 그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간접흡연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 절주, 주변 사람에게 절주 의지를 알린다. 야, 한잔하자. 야, 나 술 끊었어. 저도 작년 11월부터 술을 끊었습니다. 뭔가 이 다음날 막 숙취 때문에 약 먹고 하루를 망치는 게 너무 싫어서 내가 진짜 술을 끊어야겠다. 왜? 한 잔 먹으면 계속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냥 술을 끊는 게 좋겠다. 주변 사람들에게 절주 의지를 알립니다. 뭐 한 잔 할래? 아, 나 술 끊었어. 이렇게 그냥 딱 말해버립니다. 주변 사람에게 절주 의지를 알리세요. 예방접종. 65세 이상 노인은요? 예방접종을 권합니다. 우리 10년마다 바디하자고 10년마다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 파디, 파상풍과 디프테리아입니다. 국가고시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1차 접종은 디파백,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를 접종한다. 이후에는 백일해는 맞지 않고 10년마다 파디,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를 추가 접종한다. 매년 맞는 거는요. 독감이죠. 인플루엔자입니다. 인플루엔자는 매년 맞는다. 65세 이상이라면 한 번쯤은 맞아라 하는 건 뭐예요? 폐렴구균 대상포진입니다. 한 번 맞으면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엄마 요양원에 보내야 돼. 폐렴구균 주사 또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맞고 가면 좋겠죠? 근데 대상포진 예방접종도요. 면역력이 너무 떨어진 상태에서 이 주사 맞으면요. 항체랑 싸우다가 대상포진 걸리시는 분도 있어요. 컨디션 굉장히 좋을 때 맞으셔야 됩니다. 대상포진 주사 50세 이상부터 맞을 수가 있죠? 굉장히 비싸요. 거의 17만 원, 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계절 안전수칙. 여름에는 더위 먹지 않게 해라. 겨울에는 추위를 방지해라 이거예요. 여름에는요. 시원한 장소에서 쉬거나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수시로 마시는 게 좋다는 거. 햇빛 너무 직사광선 받으면은 젊은 사람도 어지러워요. 헐렁한 옷차림, 챙이 넓은 모자, 물을 휴대한다. 또 조그만 선풍기 요즘에 충전해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하면 조금 시원합니다.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셔라. 왜? 땀으로 수분이 배출되면 탈수가 올 수 있으니까. 겨울철에는요. 뇌졸중을 예방해야 됩니다. 실내에서 운동해야지 새벽부터 등산 가고 이러면 뇌졸중 걸릴 수 있다 이거예요. 운동 시간은 새벽이 좋아요? 낮이 좋아요? 낮 시간이 좋아요. 근데 보통 막 새벽에 일어나서 헬스장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낮 시간이 좋다. 따뜻할 때가 좋다. 갑자기 찬 곳에 나가면 뇌졸중이 생길 수 있어서 조심해라. 찬 곳에 나갈 때는 방한복, 모자, 마스크, 목도리 철저하게 무장한다. 여름에는 시원한 물, 시원한 장소, 헐렁한 옷, 수분을 섭취한다. 겨울에는요. 실내 운동, 낮 시간에 한다. 갑자기 찬 곳에 나가지 않는다. 나갈 때는 무장한다. 기록 및 업무 보고, 요양보호 기록. 객관적인 사실을 6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애매한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밥을 많이 드셨다 이러면 많이가 2공기인지 3공기인지 모르잖아요. 중식 2분의 1공기. 아 점심에 반 공기 드셨구나. 오심을 호소했다. 피부 박리 5에서 8cm 이거는 욕창이 생겼다는 얘기죠. 오후 3시에 홍시 2개 먹음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누가 봐도 공식화된 용어로 그때그때 신속하게 기록해야 돼요. 그때그때 기록을 안 하면요. 아까 뭐를 먹었는지 몇 시에 먹었는지 기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월급을 받으려면요. 매일매일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입력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래서 대상자가 어떤 효과를 받는지 그런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은요. 객관적인 사실을 공식화된 용어로 그때그때 신속하게 6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요. 반드시 서명을 합니다. 기록할 때 주의할 사항은요. 다 개인 정보란 말이죠. 비밀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일이 있어요. 반드시 대상자에게 동의를 얻어서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는 거.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 우리가 기록하는 목적이 뭐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을 나갔어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단 말이죠.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
또 기록을 하면은요,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내가 그만두어도 대상자에게 요양보호사가 계속 바뀌어도 기록을 해놓으면 그것에 준하는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연속성을 유지하고요, 표준화에 기여한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 근거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록을 보고요. 또 시설장이나 관련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오늘 대상자가 안면에 마비가 왔다, 말이 어눌해졌다. 이거 혹시 뇌졸중 전조 아니야? 이 위에서 판단을 한단 말이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요. 그러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겠죠? 휴유증이 최소화되면은요, 이 대상자에게 굉장히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뭐가? 요양보호 기록을 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기록의 목적은 서비스 효과를 평가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된다. 증거는 다 기록으로 남깁니다.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 책임감을 강화한다. 우리가 그냥 3시간 동안 대상자 뭐 집에 가서 잘 케어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30분 동안은 무슨 교육을 했고, 목욕을 시켰고, 집안일을 했고, 은행을 같이 갔다 왔고,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게 되면은요, 내가 책임감이 높아집니다. 연속성을 유지한다. 표준화에 기여한다. 관련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 기록의 종류는요, 급상사인, 급여 제공 기록지, 상태 기록지, 사고 보고서, 인수 인계서가 있어요. 여기서 국가고시 그렇게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닌데요. 어떤 게 나왔었냐면요, 요양보호사가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작성하는 내용이 뭐냐 그랬어요. 서비스의 제공 내용 또는 시간을 적는다. 업무 보고의 중요성. 오늘 내가 대상자 집에 가서 서비스를 3시간 제공을 만약에 했어요. 이 업무를 보고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자가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보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타 전문직과의 업무 협조,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죠. 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이게 초기에 뭐든지 발견해야 됩니다. 대상자에게 서비스 질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업무 보고도 하고 업무 기록도 한다는 거. 업무 보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구두 보고, 서면 보고, 전산망 보고가 있었죠? 구두 보고. 뭔가 급해요. 사안이 급하거나 가벼울 때는 전화통화나 구두 보고 말로 합니다. 오늘 넘어지셨어요. 약을 글쎄 잘못 드셨지 뭐예요. 오늘 막 기침하시고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런 건 구두 보고 가능하고요. 뭔가 이게 좀 증거를 남겨야 될 것 같고 내용이 좀 복잡하고 자료를 보존해야겠다. 그럴 때는요, 서면으로 보고합니다. 구두 보고, 서면 보고가 국가고시에 거의 나오고 있고요. 전산망 보고는 이 두 가지의 장점을 합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상자가 평상시와 다르다면은요, 업무 보고를 해야겠죠? 보고는 무조건 문제가 있거나 평상시와 다를 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어떤 경우에 보고를 하냐? 그럼 보기 5개를 보시고요. 문제가 생겼거나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했다. 이런 경우에 보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업무회의, 대상자에 관련된 회의를 하는 것은요, 사례회의입니다. 또 요양보호사, 직원들끼리 어떤 회의를 하는 거는요, 원례회의가 되겠어요. 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례회의의 목적은요,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대상자의 서비스의 질을 더 높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빨리빨리 해결하고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는 거예요. 임종요양보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나 연명 치료는 받지 않겠다. 이런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이 가능한데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지만 효력이 있어요. 아무리 연명 의료를 중단한다 해도요, 중단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중단하면 그냥 바로 죽어버리는 것들은 일부러 죽이는 건 아니란 말이죠. 연명만 안 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 예를 들어서 사지마비 대상자 콧줄 공급을 끊어버리면 그냥 죽잖아요. 영양분은 공급하고요. 물도 공급합니다. 산소의 단순 공급은 할 수 있고요. 간단한 의료 행위도 합니다.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된다. 진통제와 수분은 계속 공급됩니다. 이런 것들이 변형된 기출 지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은 하지 않아요? 심폐소생술 하지 않고요. 혈액투석 안 하고요. 항암제 투여 안 하고요. 인공호흡기 착용하지 않습니다. 수혈 안 받아요. 체외 생명유지술 하지 않아요. 심폐소생술 하면은 지금 심정지 되어 있는 사람 강제로 살리는 거잖아요. 이거 하지 않는다. 혈액투석하지 않는다. 항암제 투여하지 않는다. 수혈 안 받겠다 이거죠. 영양분, 단순한 산소 제공, 진통제 제공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등록 기간에 등록을 해야지만 효력을 가져요. 병원끼리 연동이 안 되거든요. 내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신청했다고 해서 서울대, 고대, 연대 병원마다 다 연동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등록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또 작성하고 나서 나 그래도 연명하고 싶어. 철회할 수 있다.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작성 이후에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신청했는지 열람해 보려면요. 연명의료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말이 조금씩 바뀌면서 계속 동일한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 오버한다.